찍기만 하면 내 얼굴이 다 떠. 네 얼굴 봤더니? 잠깐만. 오셨어. 손님 왔어, 손님.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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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하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우, 세상에.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인상이 무쌍이네. 하이탈 인상이네. 네네. 하이탈이죠? 하이탈. 저희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희망이 차오르고 싶은 남자 차오름입니다. 네. 차오름이. 이름이 아주 강렬하시네. 자, 여쭤볼까?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고민 카드를 해드릴까요? 저는 정말 벼락 맞고 예? 벼락 맞고 제 인생이 정말 재수 없게 됐어요. 벼락 맞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 벼락이 진짜 그 하늘에 내리는 그 벼락인가요? 벼락을 맞다니. 그 벼락. 벼락이에요? 아니면 우리 뭐 벼락부자 됐다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상징적인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진짜 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벼락 부자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정말로 하늘에서 치는 번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벼락을 정말 맞고. 진짜요? 네. 벼락 맞았었어요? 네. 근데 사셨네요? 산 사람도 있더라고. 이제 살았으니까 제가 여기 와 있겠죠?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같은 데도 보면은 드라마는 보면 벼락을 이제 맞으면 사실 되게 막 초능력도 생기고 사실 더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 벼락을 맞았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이제 2008년도. 2008년. 2008년도에 제가 사실은 프로골퍼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바쁘게 막 프로골프 생활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그날따라 굉장히 스케줄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뭐 차도 없고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던 바이크가 있었어요. 오토바이. 한 가지 문제가 산을 이렇게 넘어야 돼요. 바이크는 고속도로로 못 가니까. 그래서 국도로 이렇게 해서 꼬불꼬불 그 산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부슬부슬 비가 오는 거예요. 부슬부슬 갑자기 비가 이제 와. 비가 내렸어. 고갯길을 딱 올라서는데 제 바로 앞에 번개가 한 방 떨어졌어? 바로 앞에. 야, 그 너무 무서워. 피해야지. 그럼 피해야 되는데. 그거 불을 어떻게 피해? 네, 그러니까 피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앞에 한 방 쳤고 두 번째가 저를 친 거예요. 저를 친 거예요. 사실상 기억조차도 잘 못하는데 너무 신기하다. 뭐만 기억을 하냐면 바로 여기 옆에 그러니까 제 오토바이 이쪽에 떨어지면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붕 떠버리는 떴어. 네. 붕 떠버리는 그런 거기까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눈뜨니까 어디예요? 병원.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는 그 동안에 제가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입에서. 왜냐하면 앰뷸런스 그 뒤에 있죠. 다 빨겠어요? 거기서 피가 떨어졌대요. 피가 쏟아지고. 이동하면서 이동하는데 얼마나 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피가 그렇죠.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죽다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 그러니까 제 몸의 절반, 오른쪽은 괜찮고 왼쪽에 있는 어깨뼈, 쇄골뼈, 날개뼈, 갈비뼈 다 부러졌어. 모든 이 뼈가 다 박살이 나. 웬일이야? 모든 장기. 그럼 장기도 상할 텐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체가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면 칼이 되죠. 맞아. 그래서 뭐 제 몸에 폐 세 군데 이렇게 뼈가 박혀 있고 뭐 대장 뭐 밑에 심지어는 제 쓸개까지 다 이렇게 막 뼈가 이렇게 막 칼로 막 쑤신 느낌으로 그렇죠. 뼈가 부서지면서 안에 그러니까 장기를 다 찌는 거지. 완전히 난도질을 한 것처럼 어떡해.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9일 만에 깨어났어. 안 죽고 기적처럼 깨어났다. 우와, 진짜 이거는 9일 만에. 그런데 저한테 오는 통증. 이제 마취가 깼잖아. 그리고 마취가 깨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가족들이 와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다 팔다리를 다 묶어놨냐 몸을. 그러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니까 제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프니까. 요만한 볼트, 쇠볼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개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 통증이 겨울만 이 되면 갈비뼈 전체도 다 이게 제 게 아니니까 심한. 추우면 굉장히 더 통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도라이바 있죠? 도라이바로 여기를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차원이 도라이바로. 다른 거지. 차원이 달라. 제가 걷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나지. 한 사람씩 멀어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괜히 전화를 안 받아. 심지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가족들도 바쁘다고 안 오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신 상태였어요? 아니면 솔로셨어요? 그때 당시에 결혼을 했던 상태였고요. 부인은 그러면 옆에 안 있었어요? 서로 좀 이렇게 약간 별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처가 병원 수속도 받고 저한테 해줄 건 다 해줬어요. 할 만큼 예, 하고.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혼을 통보를 받았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싫었던 건 뭐냐면 제 대소변.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제 몸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너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병원에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세상에. 평생 걷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살 자신이 없는 거지. 살 자신이 없어. 그래서 기어갔죠. 이 파란 하루 화장실로 갔는데 샤워기가 빠지고 떨어지면서 이제 우장창하니까 간호사들이 바로 쫓아왔죠.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너무 못 죽었어요. 아이고. 사람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그렇게 수십 번씩 전화하고 매일 찾아오고 매일 그랬던 사람들이 사고 난 이후에 연락이 끊어지고 보고 싶다고 전화해도 피하고 이런 현실에서 몸까지 아프니까 그럼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누굴 보기도 싫고. 그치, 맞아. 그래서 그냥 나는 따뜻한 나라로 가야겠다. 내가 죽더라도 그냥 차라리 한국을 떠나고 싶다. 그래서 어디로 네, 가셨어요? 그래서 태국으로 갔어요. 혼자 태국을 가셨어요? 네. 그래서 누가 혼자. 돌봐줄 사람도 없이? 네. 그럼 휠체어 타고 가신 거예요? 네. 에? 이분 값이 오늘 1시간 특집인데?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거 뒤에 다 저 예약 취소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니 그럼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가지? 태국은 재활 치료 부분은 한국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 태국이 오토바이 사고가 너무 많이 맞아 난다. 맞아 거기 다 오토바이 타잖아. 동남아 쪽은 그러네. 네, 동남아 쪽은 상상도 못하는 오토바이 사고들이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지. 재활이 발달될 수밖에 네, 없는 환경이네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중국의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저를 치료를 하는데 동의보감에 나올 만한 그런 걸 가지고 민간요법으로 침, 뜸, 그다음에 마사지 지압, 한방. 네, 한 방으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다친 데 있죠. 이쪽을 너무 세게 막 꼬집고 막 지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침을 놔요. 침을 놔. 근데 침을 놓는데 신기한 건 이쪽에 다쳤잖아요. 이쪽에다 안 놓고 맞아. 전부 이쪽에다 놓는 맞아. 거예요. 그렇게 맞아. 하더라고요. 침 반대쪽에 놓죠. 반대 놔요. 제 여기 손에만 150개를 놨어요, 침을. 1년 6개월을. 그 할머니께서 1년 6개월을 치료를 받으셨어요. 날이면 날마다. 날마다. 하루도 안 쉬고. 근데 하고 나면 되게 마음이 편하셨나 보다. 아니요. 제가 치료를 받을 때 수건을 입에다가 물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수건을 입에다가 물고 제 몸을 이제 비틀 때 아니 아픈 데를 계속 그러면 진짜 미친 데 하이 마사지 받으러 간 게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마사지가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하이 마사지 잘못하면 아파.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뜨끈하고 누워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쪽 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몸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이게 맞는 사람이 있는 이게 거야. 진짜. 물론 이제 다 맞진 않아. 그렇죠. 이제 그 방법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너무 운이 좋으셨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어떤 분이 듣고서 천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천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재수없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벼락 맞은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부턴가 그때부터 급속도로 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희한하네. 막 기적이네. 정말 천운이다. 네, 거의 한 2년 만에, 2년 만에. 거의 정상적인. 우와. 본인도 안 믿겼겠어요. 막 안 믿겼죠. 그게. 와, 꿈꾸는 것 같았겠다. 너무 행복했겠다.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엄청 울었어요. 근데 저보다도 저를 치료를 했던 할머니가 더 많이 우셨어요. 세상에, 나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나도 눈물 나. 이게 무슨 인간 극장이. 할머니가 더 많이 우셨고,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껴안고 주저앉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거는. 야, 뭐 영화다. 야, 이거. 영화다. 이거 진짜 한 편의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할머니께 감사하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절을 하고 아우, 감사하다고. 세상에. 이게 고맙다고. 진짜 인간 승리. 진짜 아니 근데 참아내신 분들도 정말 버텨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지. 저는 재수 없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 사람이 자기 말하는 대로 된다? 맞아요. 나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진짜 말대로 안 돼, 돼요. 안 돼. 그런 말 그러면 절대 어떻게 하지 할까요, 마. 앞으로 나는 재수 없어 하지 말고. 그럼요. 나는 최고야. 나는 진짜 이렇게 난 벼락 난 스타야. 천운이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벼락스타. 벼락스타. 아니 노래 벼락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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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벼락스타.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니 그리고 정말 솔직히 진짜 정말 인생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 써도 안 되는데 재수 있어요. 오 진짜? 재수 있어요. 진짜 맞죠? 벼락스타. 오 진짜? 재수 있어요. 진짜 맞죠? 벼락스타. 좀 관리하는 거 있잖아. 네. 정말. 그 단어를 아니. 쓰고 싶어. 아니, 약간 악세지를. 너무 죄송해요. 약간 품위가 떨어지는데. 아니요. 오늘 내 머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해되죠? 이해되죠? 너무 좋아. 그 느낌이야. 자, 하여튼 저기 네. 벼락스타. 안녕하세요. 벼락 맞은 벼락스타 차오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 샷을 이렇게. 야,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왜 제가 그 생각을 못했지? 벼락스타. 벼락 맞은 가수 차오름. 저는 38살 환경미화원 하고 있는 구범준입니다. 범준님. 환경미화원이세요. 예. 웃는 모습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기분을 좀 좋게 만드세요. 그렇지. 오늘은 네. 어떤 고민 카트를 해드릴까요? 제가 자산이 조금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왜? 화제가 됐었는데 왜? 자산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자산은 정확치는 않지만 한 2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코가 잘리고 코가 잘려요? 예, 열 몇 군데가 찔렸는데 어머.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왜 우세요? 자꾸 저 정말 우리도 몰라. 울지 마세요. 노트북에서 조금 했는데 그게 네. 화제가 돼서 네. 그 환경미화원에 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민이어서 나왔습니다. 환경미화원 하시면서 열심히 모아놓은 돈 자산을 공개를 하신 거예요? 자산을 다 공개하진 않았는데 일부분만 이제 저도 공개를 했는데 그쵸. 그냥 자산이 한 27억 정도 됩니다라고 27억 정도 됩니다라고 공개를 하고 열심히 사시면 저처럼 고졸인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취지에서 싶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도 이거 탄다. 이제 이렇게 나간 게 화제가 조금 됐죠. 그걸로 인해서 저는 구청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자산이 많으면 환경미화원을 하면 안 그럼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왜 네가 남의 밥그릇을 뺏고 있냐. 어려운 사람들
나한테 직업을 양보해라. 조금 안 좋게, 안 좋은 시선으로 돼서 악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미아원은 못 살아야 되고 미아원은 항상 가난해야 되고 그런 편견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자산이 그 물려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진짜로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면서 모은 돈이에요? 환경미화원 하면서 이제 투자를 같이 병행했고 투자를 하셨구나. 그렇죠. 환경미화원 일만으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금수저라고 오해를 많이 받겠어요. 결과만 보면 흑수저세요? 예, 완전히? 예. 주말에 되면 노가다서부터 막노동 뛰었거든요. 일도 하시고. 맹장이 터져도 그냥 일은 항상 했어요. 맹장 터지는데 어떻게 이래요? 그리고 미아원 하면서도 다리에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그냥 3개월 동안은 일을 하면서 수술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돈을 좀 많이 준다는 직업들은 다 한 번씩은 해봤던 것 같아요. 몸을 써야 되는 일들은 예, 진짜 그렇죠. 안 해보신 일이 없으시단 얘기네요. 힘들었던 게 사회적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힘들었거든요. 어떤 시선이요? 어떤 시선이요?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술병 같은 경우도 저희 앞에 탁 깨요. 딱 던지고 이제 어차피 너네가 치울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어머. 취해서. 네. 담배 꽁초를 이렇게 버리고 얼굴에도 맞을 뻔도 했었고 맞은 적도 있고 하면서 어차피 저희가 치울 거.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젊은 사람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취해서? 취해가지고 우리 취해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디서 배웠는지 못돼 먹었네요. 근데 또 그냥 거리 청소 저희는 갓길 청소를 또 하다 보니까 뭐 오토바이라든가 요즘에 보면 싱싱 달리잖아요. 그러다 딱 저희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찌됐건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몇몇 분들은 교통사고라고 생각 안 하고 미안 그러고 그냥 가. 사람을 쳤는데? 네. 어떻게 그래요? 와 진짜 그럼 신기하다. 뺑소니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옷을 입었을 때와 미아원을 입었을 때랑은 확연히 대우가 달라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저 아는 분이 환경미화원 하신 분 이렇게 가다가 친 거예요, 엉덩이. 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계시면서 너무 죄송하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하도 이래갖고 우리 엉덩이가 스댕이요. 엉덩이 이미 철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어머머머머. 교통사고 하도 많이 나니까. 어머머머머. 그러니까 길에서 교통사고 많이 청소하시다가 나는구나. 교통사고 되게 오토바이라든가 차라든가 많이 부딪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시는지 몰랐어요. 아니 뺑소니를 그 대놓고 하냐? 근데 이 직업을 하면서 그거는 많이 내려놨었거든요. 원래 이 직업을 구하면서 남들보다 못 배운 건 사실이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는 최고였거든요. 남들이 봤을 땐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지만 고졸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는 최고였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일이 있어도 그냥 내 자신한테는 저는 떳떳하거든요. 항상.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열심히 돈 벌려는 뭐 계기라는 게 있어요. 약간 저는 어떻게든 악자같이 예. 몇십억 자산가가 되겠다라는 계기가 있었나요? 그렇죠. 19살 때 IMF가 오면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면서 암이라는 걸 좀 걸리셔서. 아유 세상에. 그럼 돈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예, 그렇죠. 19살 때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니까 19살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배달, 음식점 홀서빙. 근데 그걸로 병원 치료비를 감당을 못 하죠. 팔아서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나 봐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보다는 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제가 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래도 암을 고치면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냥 근데 또 19살이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 팔고 어머, 싶어도 너무 전역까지 어리니까. 했어요? 네.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어요. 예. 하다 보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불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라는 보내지 생각을 않겠다. 했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저는 20대 때요 잠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노동 시간을 늘리려고 커피 20잔씩을 먹어가면서 믹스 커피로 먹어가면서 잠을 줄였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36시간 동안 운전도 버텼고 근데 내 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20대 때는 돈을 많이 벌었을 지언정 이게 앞으로의 10년 내가 3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나는 이걸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체력이. 그래서 호주 가서 일하려고 이제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3개월 정도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강도를 만났죠. 어머. 강도요?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누가 이제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 근데 이렇게 보니까 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우와. 세상에. 그래서 지갑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꺼내 주면서 보니까 주면서 이렇게 칼을 뺐는데 칼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 왜 줬는데도 왜 찔러? 그래서 이제 손으로 잡고 싸우게 됐죠. 아, 그래서 손을 다치셨구나. 코가 잘리고 코가 잘려요? 예. 지금 약간 흉터가 아, 있는데. 네. 그 흉터가 그 코가 코가 잘리고 또 어떻게 몸을 그냥 한 열 몇 군데가 찔렸는데 어머. 정확히도 이제 찔린 거는 저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팔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다 잘려서 한국에 왔죠. 이쪽에 보니까 코가 이 끝이 네. 아 그럼 어떻게 다시 성형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네, 성형도 했었고 네. 수술 얼마나 3번 잘리신 거예요? 많이? 그냥 잘렸다가 제가 싸움 잡았어? 끝나고 다시 붙였어요. 아 세상에 붙였어요. 아 세상에 살아계신 게 다행이네. 어머 대단하시다. 그래도 큰일 한국에 날 뻔하셨네요. 그래서요? 필리핀에서 오게 된 이유가 필리핀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의료 기술보다 더 안 되는데 돈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지 그것도 맞죠. 예. 그래서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붕대만 감고 기다렸죠. 어머 출혈이 멈출 때까지. 아니요. 그 병원에 가게 되면 간단한 치료라도 받으면 의사의 허가서가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게 그러면 그거를 참고 되더라고요. 코가 잘렸는데 세상에. 그걸 2~3일 기다린 거예요? 예. 그리고 대사관에 전화했지만 제가 다친 데가 세부였거든요. 지역으로. 자기는 마닐라에 있으니 알아서 치료받고 가셔라. 하여튼 치료는 잘 받으신 거잖아요. 한국 네. 오셔서? 한국에서 바로 치료는 잘 됐나요? 치료 받기도 힘들었어요. 한참 걸리셨을 것 같은데. 왜 또 왜냐면 힘들까요? 필리핀에서 네. 총 맞고 칼 맞고 한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돌아온 총까지 사람. 맞았어요? 예. 총도야? 예. 총은 어디에 맞으셨어요? 요쪽에 이제 가슴팍에 스쳤죠. 큰일 날 뻔했네. 야 총도 갖고 있었어? 그럼 수술 안 해줘요 그러면? 바로 치료가 안 들어가요? 수술은 해주는데 의료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럼 네가 필리핀에서 다쳤다는 확인서를 좀 떼와라. 그럼 어떻게 떼와? 그럼 어떻게 떼요? 누구한테 떼요? 그래서 한 수술하고 나서 그냥 3주에서 한 달 정도 되고 나서 저는 붕대 감고 다시 필리핀으로 갔다 어머 왔죠. 필리핀 너무 가기 그걸 무서웠겠다. 찾으러요? 네. 그 서류를 띄었어요?
안 된다는 거 진짜 경찰서장 멱살도 잡았죠. 경찰서장 네. 멱살을 잡았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그걸 다 뛰어와서 여기서 병원 보험 처리 좀 해줬나 네. 봐요. 야, 그래도 너무 병원 고생. 비가 만만치 않았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억 가까이는 지금 병원비를 쓴 것 같아요. 2억 가까이를 병원비를 썼다고요? 네. 이거 수술하는데? 제가 여기 요 손이랑 여기가 잘렸으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나 있는 인대랑 정맥이랑 동맥이랑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잘린 거예요. 이걸 늙히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팔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와. 이게. 지금도 완벽하게 이렇게 안 되시나 봐요. 그건 되는데 어. 이제 예전의 힘을 다 받으니까 안 되죠. 네. 어머나. 아니 이게 무슨 영화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코 같은 것도 이게 잘린 거를 다시 붙이고. 네.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죽음 앞까지 갔었던 거 아니에요? 뭐 무서울 게 없나 봐. 진짜 죽음 앞까지 갔다가 한국으로 와, 돌아오는 너무 비행기에 무섭다. 몸을 실어서 그 비행기에서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서. 그렇지. 왜냐면 내가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빡빡하고 이게 뭔 일이 난 이럴까 막 그런 생각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해본 사람은 아닌데 한 일주일 동안 세상 탓을 진짜 다 해봤어요. 진짜 할 만큼. 아니 그럴 것 원망도 같아. 하고.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일주일 동안의 깨달음이 저는 컸던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을? 왜냐면 이 병원비가 결과적으로는 2억이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한 몇 천만 원도 나올 때 있고 한 달에 4천도 막 나올 때 있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병원비가 언제 끝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도 비교를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30이란 나이부터 내가 오른팔을 못 쓰고 코가 이렇게 되니 취직을 못 하겠구나. 그렇지. 네, 취직은 암담하지.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니까. 네, 치료가 우선이었고 근데 내 친구들은 어찌 됐건 돈을 버네 못 버네 해도 월급은 받잖아요. 그치.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맞아. 근데 저는 일을 할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비교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멈췄어요. 그때 네. 멈췄구나. 네, 왜냐하면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구나. 오히려 비교하면 할수록 내 자신만 더 비참해지고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를 저는 그냥 비교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나서 황영면 되신 거예요? 예. 시험 보셔가지고? 네. 바로 2년 2년 뒤에. 네, 거의 횟수로 따지면. 그럼 2년 동안은 뭐 하셨어요? 2년 동안은 제가 재활을 하면서 오래 걸리셨네. 네. 재활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재활. 지금도 치료 중이세요? 네. 일하고 그러시면서 안 힘드세요? 근데 어차피 내가 선택한 거는 내가 후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내 선택이니까. 이제 미아원 시험을 볼 때도 이게 팔이 안 되니까 그 붕대 감고 그거를 20kg 들고 뛰었거든요. 묻고. 예. 세상에. 와. 진짜 멘탈이 이 정신력이 대단하신 분이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잘 되실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환경미화 일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네. 왜냐 이제 정말 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지. 네. 부동산 투자는 30살 때 다쳤을 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재활하고 그러시면서. 네, 재활하면서.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집을 팔고 치료비에만 썼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도 그럼 똑같잖아요. 내가 모아둔 돈 다 탕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아파트에 투자해서 월세 3천에 75만 원씩 받으면 내가 일은 못해도 한 달에 75만 원 그 월세만큼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못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네, 그 마음에서 그냥 내 자산을 다 아파트에.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괴로웠지만 지금은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정말 앞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진짜
제가 아까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최초예요. 이렇게 나오시는 네, 손님.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진짜. 맞아요. 나 정말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어떤 부분에서 대단한 거. 난 감동받았냐면 포기했을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었잖아요. 그쵸?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근데 그 끈을 다시 잡고 응?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잡을 끈을 만드셨다는 게 전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드릴 얘기는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정말. 너무 멋진 분이시고 아유.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정말. 너무 멋진 분이시고 아유. 너무 애쓰셨어요. Nowhere to go. Are your tears falling down when the lights are low? Another Friday 너무 night. 고생하셨어요. 진짜. 왜 우세요? 자꾸 어, 저도 정말. 눈물 나게. 저도 눈물 울지 마세요. 나요.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진짜. 싶고 진짜 너무 애쓰셨어요. 아니, 정말. 사시느라고. 와, 어떻게 그걸 극복하실지는 대단한 정신력으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신 대단하신 거에 것 대해서 같아요. 다시 한번 진짜 존경합니다. 아유, 그리고 진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음. 진짜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이잖아요. 흙수저라는 얘기를 하는데 흙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있는 사람들은 그 계속 흙바닥에서 흙먼지를 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스스로를 열심히 그 흙을 다지고 계속 걷다 보면은 그게 또 길이 돼요. 그렇죠.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진짜 멋진 분이시고 돈을 많이 버신 목적이 있어요? 많이 벌어서 어떤 목표가 있어요? 내가 나는 이런 목표가 필요해. 지금도 봉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사로 인해서 이제 교육을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예. 교육하는 일을 그다음에 동기부여 저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저보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그냥 말 한마디라도 제 인생을 빗대어서 아 이런 사람도 사는데 당신들도 살아 살다 보면 더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인생은 바뀐다. 네. 저 같은 경우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있는데 그걸 계속 갖고 가진 않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꿨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민커트 살롱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눠보고 했는데 저 스스로에게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오늘 그런 자리였어요. 되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와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이게 누구야? 어머야. 상엽 씨 아니야? 어머. 클립비. 안녕하세요. 아니 반가워요. 아유, 어머. 누나 오랜만에. 아니 우리 앉으세요. 오랜만이야. 아니 우리 안 늙어. 김상엽 씨도 안 늙어. 아유, 왜 이렇게 겉에만 멀쩡하지? 많이 썩었습니다. 여전해. 여전해. 그게 좋아요. 일단 뭐 왔으니까 누군지는 아, 다 네네네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방송하고 있는 또 사업도 하고 있는 클립비 김사혁입니다. 와. 그냥 잘생겼어요. 아니 찐빵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잘 돼요? 아, 찐빵 사업은 지금 직영으로 7개 정도 하고 있고, 네, 또 오락실도 하고 있고, 와 사업가네. 그리고 조개구이집도 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도 하고. 아니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없어. 부자다. 이게 겉에는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실속이 없나? 아, 실속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아 진짜? 굉장히 사업도 잘하고 계신데 도대체 오늘은 어떤 고민 해드릴까요? 아, 네, 당황스럽네요. 네, 제가 좀 귀가 좀 얇아서 귀가 기 아니면 귀. 귀. 귀도 약한 것 같은데 귀도 약하고 귀도 얇고. 귀가 얇아서 사기를 조금 잘 당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 웬일이야. 또 사기도 많이 당했구나. 무슨 사기를. 아유 어떤 사기 당했겠네. 제가 주식이나 코인부터 해가지고 회수가 짧은 개런티를 해준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듣고 투자해서 사기 당한 게 최근 1년, 2년 사이에만 1억이 좀 넘고 1억? 네, 1억이 좀 넘고 1억? 네. 아유 지금 1억을 아, 버는 요새 힘들어 뭐, 죽겠는데. 요새 코인이 뭐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친한 지인이 사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친했어요? 정말 오래된 형도 있고 오래된 형이. 예, 처음에는 다른 건 때문에 좀 만났다가 갑자기 도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분 중에 이제 골동품 많은 친구가 있는데 해외 업자한테 이제 넘기면 한 2, 3주 안에 회수가 되는 네, 일단은 돈을 이제 아, 나랑 좀 비슷해. 비슷해. 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놀라신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근데 사실 한 2천 정도를 얘기를 하시길래 내 코 묻은도 2천을 탐내겠나 이런 생각으로 줬죠. 처음에는 이게 2주 안에 준다고 했는데 2주가 3주가 되고 왜 그러냐 이랬더니 중국말로 막 도자기 그림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보내줬는데 제가 이제 중국어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지. 저기 중국 도자기. 한국 도자기인데 도자기인데. 그쪽으로 보내는 거지. 중국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거죠. 도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산 거죠, 제가 그 도자기를. 요새는 좀 괜찮죠? 요새도 또 그런 일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또 있진 내경을 않겠지? 봐서라도 또 한다. 그게 또 아니 왜 이렇게 웃는 다른 이유가 문제야. 요새는 아 이게 웃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아니 또 이제 그 후에 SNS로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외국 사람이고 번역기 돌린 한국말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번역 이상한. 네네. 되게 공허한 마당에 그냥 뭐라고 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꾸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친해지더라고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면 오히려 내 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그치, 그리고 만약 모르니까. 많이 속이 썩었나 봐요. 많이 그렇지. 힘들었으니까 힘든 거지. 친한 사람한테 너무 배신당하니까. 상처받은 거지. 그래서 되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자꾸 갑자기 이제 코인 얘기를 시작하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요즘에 나 이수만 요즘에 저기 단어가 있어. 로맨스 피싱이라고. 어머 야 그런 게 있어? 또 그런 일이 또 당한 일은 없죠? 저희가 지금 물어보기도 죄송스러운데. 친한 형이 아까 운송업 법인을 한다고 그 형도 한 2달 안에 주겠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2천만 원 또 투자했거든요. 2달 안에 주겠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그놈의 2천에 2달에 그놈의 2는 왜 자꾸.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그 형은 정말 저랑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오래됐네. 네, 알게 된 형이고 그분은- 어렸을 때 추억이 정말 많은 믿을만한데? 네. 사람을 정말 믿었죠. 네, 근데 이제 그 형도 또 어느 순간 또 연락이 안 되고 네, 돈을 또 주다 말다 해가지고 그래서 반 정도 받고 그냥 보지 못 말자고. 받고. 그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어머, 반 정도만 받고 2천은 못 받고. 네네. 그러고 나서 좀 많이 공허한 거예요, 삶이. 이제 좀 주변 관계나 되게 이제 이게 사람을 미워해야 되나, 그렇게 행동한 나 자신을 미워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 또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더 쓸쓸해지더라고요. 외로웠구나. 네, 그런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도 뭐 약간 우울증, 중증 정도 초기에서 말 정도 나오고 상혁 씨가?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멍한 거예요. 일단 내 주관이 아니라 내 삶인데 약간 한 발짝 뒤에서 뭔가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틀을. 이렇게 좀 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의미가 있나? 그리고 뭐 태어났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이 행복을 몰라도 되니까 아야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연결돼서 드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언제부터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 옛날에 활동했을 때부터 좀 그런 성향이 있었어? 어떻게?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는 사고로 돌아가셔갖고 하루아침에 준비가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유 세상에. 엄청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향수가 너무 크고 어렸을 때 기억이 되게 저는 오롯이 잘 있거든요. 기억도 잘하고.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 친구가 길에서 저를 마주쳤을 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상혁이 봤는데 그냥 땅만 보고 다니던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2년) 전에 이제 아버지 묘를 이장하게 되면서 이제 무덤을 이제 다시 파헤치게 돼서 아버지 유골을 직접 두 눈으로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금리를 하신 게 있는데 유골에 금리가 딱 있는 거 보면서 우리 아버지 맞구나 하면서 너무 만지고 싶은 거야, 아버지가. 근데 만졌는데 너무 차갑고 뼈여서 그 후부터 더 이별이나 누군가와 헤어지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다 모르고 싶더라고.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별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공허함이 있다 보니까 따뜻한 얘기를 해주니까 많이 스며들었던 그랬던 건 난 너무 이해돼요. 돈은 이런 거보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상처는 이건 진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워낙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좋은 시선을 보는 분도 있지만 또 이제 안 좋은 시선을 보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난 너무 상혁 씨 인생을 들어보면 난 충분히 이해해요. 그냥 밝고 재밌는 캐릭터라고만 생각을 했지. 너무 안쓰럽다. 40대가 돼도 40이 돼도 사실 실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인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난 생각이 들고. 맞아. 나도 이 나이 때도 계속 사기당하는데. 그럼 그럴 수 있거든. 그럼. 저는 되려 상혁 씨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건 나도 사기를 주고 싶은데 사기 충전. 사기 충전. 사기 충전. 아우 뭐야 난 또 깜짝 놀랐네. 사기 충전. 나도 정말 많은 사기를 당했거든. 진짜 너랑 나랑 배틀을 해도 될 정도로. 아까 전에 도자기 하는데 손을 움켜쥐시더라고. 도자기, 코인, 공통 단어가 지금 다 나왔는데 그 흐름이었구나, 사기.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고. 돈 때문에 사람을 잃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게 슬퍼. 그럼요. 그게 너무 슬프지. 근데 그게 원인은 내 욕심이었어. 맞아.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 올해는 진짜 사기당하지 말자, 상혁아.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커트 되나요? 어머, 됩니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고민커트 맞아요.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이 좀 익는데. 낯이 익고. 예. 방송에서 봤네 내가 보니까.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걸그룹 다이아로 활동했었던 24살 안소미입니다. 다이아. 어머 이뻐라. 자, 그러면 어쨌든 잘 아는데 어떤 고민 좀 들어보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고민 컷을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BJ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유로 조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 아이돌 상담을 출신 왜 하고. 인터넷 BJ를 하느냐? 네. 그게 무슨 진짜? 걸그룹은 안 하고 BJ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얼마나 됐어요? BJ로 활동한 지는 이제 거의
1년 정도 됐고. 1년? 네. 그럼 그룹 해체하고? 아니요, 저는 그룹 해체하기 전에 저는 전속 계약을 끝내고? 네, 끝내고 나와서 새로운 직업으로 찾던 게 네. 찾다가 BJ를 한 네. 거예요? BJ 활동하는 아이돌 걸그룹들은 많아요. 응? 근데 유독 소미 씨에 대해 반응이 안 좋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이아라는 걸그룹이 너무 청순했던 걸그룹이라서 그런지 성인 방송이 많은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약간 기사화가 좀 성인 방송 BJ 이런 식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잘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약간 손절당했다는 식으로. 그렇겠다. 그것도 일일이 또 해명하기도 그렇잖아요. 해명할 곳이 없었어요. 오늘 여기서 잘 나왔네. 그치. 그 해명할 데가 없었겠네. 그러네. 본인 방송에서 얘기해봐야 오므라 개구리처럼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이게 고민 신청을 하고 나온 거예요? 청순한 이미지의 다이아였었는데 네. 욕을 먹는다는 건 청순하지 않는 걸 하고 있다는 얘기네. 어떤 걸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가 뭔데요? 주 콘텐츠는 소통 음악 방송이에요. 인데. 그리고 또 전속 계약도 끝났고 저는 더 이상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일반인으로서 그냥 별풍선 같은 거 받으면 그냥 리액션하고 섹시한 옷 입을 때는 섹시한 옷 입고 리액션을 하기도 하고 털털하게 방송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약간 그 청순돌 이미지 그것 때문에 더 약간 사람들이 우리 뭐 소미 씨는 다 아이돌 다 청산했고 다 끝났는데 소미 씨한테 원하는 모습이 어떤 아이돌스러움을 자꾸 그런가 봐. 원해서 뭔가 BJ 활동하는 거 좀 부딪히는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최근에 개인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흡연하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게 절대 담배를 권장하는 사진도 아니었고 권유하는 사진도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찍은 거야? 저는 제가 이쁘게 나왔다고 생각해서 올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점점 정 떨어진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셔서 제가 거기에 답변식으로 내가 피던 말던 이렇게 달았었거든요. 그게 기사화가 되면서 또 욕을 또. 네네. 큰 바지 드셨구나. 여기서는 또 이제 네가 연예인인데 공인인데 네가 담배를 피면 어떡하냐 이러시고 그러니까 좀 약간 정체성 혼란이네. 네. 나는 사실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그만뒀고. 그만뒀는데 일반인인데 왜 또 갑자기 또 계속 이럴 간섭을 때는 하고 내가 관종도 아니고 난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난 괴롭히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BJ가 아니고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네, 제가 탈퇴를 하고 쇼핑몰 모델 알바도 했었고 카페 알바도 했었고 뷰티 모델도 했었고 했는데 이게 딱 그냥 제 생활비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입이 어려웠구나. 네,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집 상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집 사정이 왜 어려워진 거예요?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5번 정도 계속 사업이 계속 안 되셨어가지고 사업이 다 안 되셨구나. 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럼 뭔가 일을 하긴 했어야 됐네. 네. 다이아 때도 제가 손익분기점을 넘지를 못해가지고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매달 70만 원씩 용돈을 받아서 썼어요? 썼었어요. 외동딸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셔요? 아빠는 제주도에서 낮에는 짬뽕집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낮에만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녁에는 작은 호텔 주방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저 낳고 나서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일하기가 좀 그래. 네, 계약직도 이제 이게 한계가 있고 잘 안 구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고
두 분이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500만 원뿐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또 아빠 빚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업하면서 진 빚을 갚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그러면은 돈을 갚아야 되고 벌어야 되니까 비제를 선택한 거예요. 네. 변화하면 힘들었겠다, 집에다. 부모님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어렵다.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아 전화할 때마다 하셔요. 사실. 도와달라고? 네. 왜냐면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수익은 괜찮았어요? 전향하고 나서? BJ는 주급으로 정산을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일 괜찮았을 때는 2천만 원 정도. 아, 진짜? 와, 정말? 한 주에? 네. 그러면 한 달이면은 그래도 근데 그게 이제 일정치 일정하지 않지. 않으니까. 네. 그냥 잘 벌었을 때, 제일 잘 벌었을 때가 그 정도고. 부모님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네,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그냥 보내드렸는데, 뭐 3천만 원 막 2천만 원 막 해서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서 보내줬어요? 와. 뭐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뭐 소미야 좀만 해줘 하면 또 그거 해드리고. 끝없이. 네.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는 부모님이 자립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소민이 이게 어린데, 이젠 자기의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어?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뭔가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게 있으니까 그런 티를 못 내겠어요. 소녀야. 아 근데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힘든데 이게. 어떻게든 집은 도와주고 싶고 또 도와달라 그러면 거절 못 하는 거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난 그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굴레가. 근데 그렇게 속뜻도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건 상처가 되고. 네. 친한 언니, 오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 진짜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들겠다. 아니 마음이. 너무 어린 나이에. 아니, 정신적으로 그 힘들면 어디 뭐 상담이나 이런 거 받은 것도 없을 것 같아. 어때요? 오랫동안 받고 있었어요. 아, 상담을? 네. 뭐 조울증도 심하고 불안장애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너무 계속? 밝게 지내려고 해도 막 수입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거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 충동적으로 그냥 나쁜 생각이 갑자기 나요. 안 되는데. 요즘은 계속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번개탄을 사고 또 정신 깨면 버리고. 오늘도 이틀째 못 잤어요. 이틀째?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너무 심란해서? 고민이 많으니까. 근데 수면제를 먹으면 보통 제가 한 12시간에서 한 16시간 정도 자는데. 수면제 먹어요? 네.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근데 거의 못 자요. 아이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차라리 약을 먹는 게 낫다고 하는데 다음날 방송에 지장이 가니까 술을 먹으면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한 병, 두 병씩. 소주를? 혼자서? 방송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방송을 쉬면 이제 그 수익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예요. 그냥 진짜 돈 하나만 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상황을 부모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도 했다라는 거를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못 하겠어요, 부모님은.
저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끝일 것 같은 생각? 지금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우리 소미 씨 만약에 여유도 있고 아무 걱정도 없다고 뭐 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다른 직업 찾아보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싶었던 일이 하고 싶은 뭐야? 게 뭐야? 뭐가 있어요? 저는 꽃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네, 그런 것도 하고 싶었고 꽃 만지고 운동도 하고 싶고 뭐 필라테스 이런 거. 네, 하고 싶은데 당장 그건 돈이 안 되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네. 그냥 25살을 즐기고 싶은 거 아니야. 뭐 돈 이러지 않고. 소미 씨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돈 보내주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뭐가 있어요? 없어? 너무 안타깝다, 소미야. 연예인 동생들이 이러고 사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안 됐는데.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오늘 왜 이렇게 힘드니, 방송이. 아유, 참. 소마. 얼마나 안타까워. 뭐 하고 싶어요? 날 위해 뭘 썼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참을 생각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 됐니. 아유 참. 아유, 속상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안타깝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되잖아. 아유. 그냥 뭔가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 남는 게 없겠다. 그죠? 응?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공허하죠? 네. 네, 진짜. 네. 이 나이에. 그러면 이제 방송 보고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사람들한테 바라는 점 있어요? 저도 이제 악플이랑 욕 말고 예쁜 관심 받고 싶어요. 제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댓글, 악플 보지 마. 내가 뭔가 그런 걸 이겨낼 만한 정신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약하면 무너져. 난 그런 친구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보지 마요. 왜냐면 그게 진짜 독이 돼. 나를 갉아먹는단 말이야. 어?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때까지는 그거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지금 상태를.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정말 걱정을 시킬 일이 생긴다니까? 응?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술이라든가 약에 의존해서 살기엔 너무 어린 나이잖아. 그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뭐 이건 해줄 수가 없지만 같이 그냥 아픈 것 뿐이야.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부모님한테 얘기해. 네.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얘기해야 돼.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래. 죄송해요.
좋은 어른을 못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좋은 어른이 돼줄게. 그렇지. 응? 아이고 세상에. 울지 말고 나도 한 우리가 번도 나 눈물 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속상하다. 아유, 한 참. 번도 눈물 난 적이 없는데 오늘 눈물 난다. 우리 그러면 고민 상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맛있는 밥을 사줄 테니까. 그래요. 밥이나 먹으러 그래, 가자. 밥이나 먹자. 그래도 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때? 좀 오늘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도움이 됐어요? 도움보다는 마음이 좀 편했어요? 좀 나아졌어요? 네, 그동안 제가 왜 BJ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황이었지. 하게 된 거였었다고. 그리고 팬분들한테 그 모습 때문에 실망시켜드렸다면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전화번호 주고 가.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즐거운 상상 채널 S.